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챔스 1차전에서 3점차 승리한 바이에른은 8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해리 케인의 2골과 자말 무시알라의 골 덕분에 알론소의 레버쿠젠에게서 첫 승리를 따낸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챔스 2차전에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선발로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레버쿠젠의 탑소바와 자카는 스쿼드에 들어왔지만 비르츠는 몇 주의 이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론소 감독은 내일의 경기가 무패 우승보다는 쉬울 것이라 했고 콤파니 감독은 모든 상황을 대비해 준비할 것이라 합니다. 우리는 잃을 것이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내일은 바이에른만이 무언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바이에른 팬의 100%가 그들이 통과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많은 보움 팬이 2대0 상황일 때 이길 수 있다고 믿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그들은 이겼습니다. 축구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내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데스리가에서 무패로 우승했습니다. 저는 그게 내일의 역전보다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팀은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선수들은 그것을 알고 느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 첫 골은 내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찾아서 도발해야 합니다. 바이에른 감독이 되면 정신적으로 좀 더 수월합니다. 항상 여기서 이기고 싶어 하죠. 우리는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줄 결과를 얻고 싶습니다. 경기를 할 때는 이기고 싶다는 최우선 순위를 가지고 경기에 임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비르츠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수가 부상당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는 차이를 만드는 선수이고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비르츠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팀이 우리를 강제로 밀어내고 수비할 자격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 경기에서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항상 우리의 목표는 최상의 성과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끈 것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일이 단조롭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많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올리세는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한 올리세는 외곽에서 매우 위험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중앙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자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패키지는 미래에 중요할 것입니다. 올리세는 많이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일관되게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코치로서 미래를 100% 알 수 없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기고 싶은 경합, 우리가 넣고 싶은 골에 대한 것입니다. 결국 선수들의 질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일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매우 침착하고 훈련에서 훌륭했습니다. 중요한 경기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선수가 중요하며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팀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노이어, 케인, 무시알라가 출전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항상 이겨냈습니다. 내일도 그보다 덜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는 시즌이 끝나고 나서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선수였고 상황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항상 이유가 있고 모든 선수는 제 의견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항상 선수 자신이 다시 올라갈 길을 찾습니다. 코치로서 우리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경기 시간이 매우 적어서 힘들었지만 저는 계속 노력했고 제 일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경기장에 더 많이 나갑니다. 그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1차전에서 3대0으로 앞서서 여기까지 온 건 분명 이점입니다. 레버쿠젠과의 5번째 경기이고 모두 정말 치열했습니다. 1차전과 상관없이 내일은 이기고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는 모든 칭찬에 기쁩니다. 로타르가 뭐라고 했는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가 저를 칭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로타르 마테우스는 최근 몇 년 동안 키미와 레온 고레츠카는 비판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최고 레벨에서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더블 식스라고 칭찬하며 고레츠카의 모습은 예전의 자신과 닮았다고 했습니다. 킹슬리 코망은 약 8년 동안 FC 바이에른에서 뛰었고 뮌헨에서 연이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바이에른과의 여정은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고 최근엔 사우디 이적에 대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코망은 현재 1,800만 유로에 달하는 연봉을 받고 있는데
바이에른은 3, 4천만 유로 정도에 정리하려 합니다. 이에 프리미어리그 클럽 리버풀과 아스널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빅토르 요케레스는 해리케인의 이적을 감안해 바이에른과 연관되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1억 유로에 달하는 26세의 공격수는 포르투갈 리그에서 골 39개와 도움 9개를 기록 중입니다. 이적료가 비싼 이 선수는 케인의 빈자리가 아니면 영입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최근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로 인해 바이에른이 영입에 뛰어들 수도 있습니다. 요케레스의 에이전트와 스포르팅 사이에 비밀 이적 계약이 있고 여름에 1억 유로가 아닌 6,500만에서 7,500만 유로 사이의 가격에 이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로마노는 유럽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에게 매우 좋은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빌트에 따르면 아스널, 첼시, 리버풀, 맨유, 파리 생제르맹과 경쟁해야 합니다. 센터백 다이어를 둘러싸고 여름에 결별할 선수라는 꼬리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에벨은 다이어의 연장도 생각 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답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언론은 다이어의 대체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페네르바체의 19세 유수프 악치체크 선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선수는 2028년까지 계약되어 있지만 이르면 2025년 여름에 이적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적료는 약 2천만 유로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 무리뉴 감독은 매우 재능 있는 선수라고 합니다. 저는 그에게 많은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죠. 언젠가 경기를 뛰면 경기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해요. 이 축구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선수를 끌어올리는 것만큼이나 끌어내리기도 하죠. 매우 재능 있는 선수입니다. 공을 다루는 능력도 뛰어나고 공중에서 컨트롤하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우리는 악치체크를 그라운드에 계속 머물게 해야 합니다. 악치체크 외에도 본머스의 딘 하이센과 스포르팅의 우스만 디오만데도 뮌헨팀의 후보 명단에 올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